받은 강신우입니다. 벌써 2시간 됐습니다. 항상 우리 계산을 학습 세미나 하게 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좀 이따 이제 토론 끝나고 이제 방송석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기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는 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좀 짧게 좀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먼저 손현진 팀장님이 역사인물 축제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추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기성문화원에서 이제 이 역사인물 축제를 추진을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최상규 교수님이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이쪽 축제 쪽에 이제 전문가이신데요. 이 두 분의 발표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검증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계산은 이제 중세부터 근현대까지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기 한 30년 정도 이제 제가 이쪽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역사 인물이 있는 거에 비해서 연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이제 헬트사 연구에서 한 30여 년 동안 이제 우리 역사 인물들을 이제 간간히 이제 소개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집중적인 연구가 좀 아직은 그렇게 좀 많이 돼 있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축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역사 인물을 좀 발굴하고 또 더 이제 전문적인 연구가 좀 진행되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두 분의 주제 발표자에게 좀 날카로운 또 질문을 해주실 이제 토론자 두 분이 이제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김도환 교수님이 먼저 하시게 되죠. 예, 우리 중원대 김도환 교수님과 동양일보의 심영선 국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김도환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중원대학교 김도환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제 문화원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고에 제가 이 괴산에서 한 15년 동안 살면서 괴산의 어떤 현재의 괴산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와 지금 이러한 이제 먹거리 위주의 축제에서 조금 더 문화적인 가치와 역사적 인물을 기본으로 한 이제 먹거리 축제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 아주 이제 좋은 해안을 가지고 지적을 잘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문화 축제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 이제 홍성 역사 인물에 대한 어떤 사례 분석,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제 원고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원고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괴산에 와서 뭐 평생교육원장이라든가 산하경력단장이라든가 그다음 지역의 이제 유기농 산업의 엑스포를 제가 기획을 하고 그다음 절임대추 사업단장을 하면서 괴산이 농식품군으로서의 그 먹거리 축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지역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문화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쪽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부 다 먹거리 축제로 이제 가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괴산에서는 이제 또 요즘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 저희들이 요즘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기농기촌이라든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떤 인구의 중심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축제도 뭔가 패러다임이 좀 변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축제 전문가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괴산에서 계속 이제 10년 동안 보고 왔을 때 빠진 부분 아니면 이렇게 지금 축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관 중심의 축제가 있고 지역민 중심의 축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사실 우리 공생 사례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 대비 손익 대비 뭐 편입 분기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괴산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 축제에 들어간 돈의 예산 대비 거기서 어떤 뭐 농산물 판매를 실적으로 잡는데 우리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라는 우리의 자긍심은 어느 정도로 그다음 우리 주민들은 그 축제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 경제 농산물 판매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축제일까를 하는 것 축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남기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 계셨던 이제 이상주 교수님하고 이제 저는 괴산에 와서 가장 가치 있고 괴산의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게 미승나무고 그다음에 양아록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됐을 때 우리 문화 축제에 저는 이제 제가 제시한 원고 64쪽에 보면은 동몽성섭이라고 하는 이 책이 최근에 제가 이제 영문판이 만들어졌다는 걸 현수막을 보고 아까 우리 정신의 회장님한테 제가 명함을 드렸는데요. 이 동몽성섭과 양아록 이것을 활용한 청년이라든가 가족형 인문문화 축제를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물 위주의 축제를 하는 데는 상당한 지속성과 스토리 발굴과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사실 저는 간접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물 위주의 축제를 기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활용하는 인문 문화형 축제를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 젊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원대학교가 참 이제 책무를 다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반성을 하고 있는데 홍성에서도 이제 그 지역의 대학이 참여를 해서 지속적인 이제 축제를 이끌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 이제 책무감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과 중원대학교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관심들이 없어지는데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도 좀 관심 없는데 라이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은 정부가 욕을 먹으니까 괴산군의 교육부가 우리 대학에 줘야 될 예산 중에 1년에 한 꽤 많은 돈의 액수를 괴산군에 줬어요. 그래서 괴산군과 중원대학이 이제 어떻게 되든 5년 동안 돈을 대줄 테니 둘이 공동 운명체가 돼서 한번 이제 기획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라이저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괴산문화원에 이사하면서 또 중원대학교의 교수로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과 아니면 방향성을 잡는 데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괴산분들 결국에는 축제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지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괴산에서 축제들은 많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고
또 지속성이 가기 위해서는 또 주민 참여형이 이렇게 예산만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 관주대의 축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재단이 있어야지 민주도의 지속성 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재단이 출범할 때까지의 어떤 그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홍성분이 있고 그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다음 진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문화 콘텐츠 또는 인문학 축제가 어려웠을 부분인데 이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만족도와 어떤 그 지역 경제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 축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우리 최 교수님한테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역을 잘 아시니까 사실은 저는 교수님 이제 우리 전문가니까 최 교수님한테는 관주도의 축제가 맞는지 지역주도의 축제가 맞는지 사실은 보면은 외국의 성공한 축제들 보면 민주도의 축제들이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주도의 축제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관주도로 이제 이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팀장님이 예, 먼저 답변 예.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이제 김전 교수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도 재단 출범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군의 축제 전문 임기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거의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가 관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가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은 해야 이 축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점이 뭐고 어떤 걸 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하다 보면 순환보직 때문에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다시 새로운 직원이 오면 다시 또 밑에 마이너스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주도용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축제가 이제 정체가 되고 오히려 발전이 좀 더디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여기는 이제 부서가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문화관광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장님의 성향에 따라서도 축제 모습이 달라져요. 그동안 이런 포커스 뭐 체험형 콘텐츠가 좋다 이게 관광형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서 그거를 발전시켜 왔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야, 이 공연형이 더 좋아. 이거는 공연을 표현해. 이러다 보면 축제가 다시 싹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관주도형으로 갔을 경우는 또 군수님의 또 입맛에 맞게끔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제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약간 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재단을 출범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이 축제 말고도 저희도 이제 대학 축제라든지 세조개 축제, 광천 토굴서구조 축제, 그 특산품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축제들이 다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지금 재단을 출범을 했고 재단에서도 이제 그 축제제나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생각을 갖고 계속 축제를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군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재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을 많이 출범시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없는 곳은 제가 볼 때 저희도 예전 초창기에 문화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일단은 지금 모든 방향의 추세가 이제 재단에서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이제 축제나 이런 관광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추세인 것 같고요. 또한 문체부에서도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조직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 발전하려면 그런 전문 조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주민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인데요.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실이 딱 나뉩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을 지금 3년째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는 그게 엄청납니다. 지금 뭐 4,50만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축제 기간에 팔리는 홍성 한돈이 뭐 11톤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특산품 축제가 월등히 낮죠. 근데 지역민이 보는 때 시각은 다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품 축제만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경제적인 이득만 따졌다면 뭐 남원 추영제라든지 강릉 단로대 같은 경우도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축제들이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인지를 갖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이 계장군에 있는 축제를 보니까 고추, 뭐 김장, 뭐 대부분 그 특산품 관련된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장군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많이 배우고 알아보고 좀 왔는데 이 문화축제 하나를 가져가는 게 그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인물이 많고 그랬다면 이런 인물 관련된 그 역사 관련된 문화축제도 계장군에서 꼭 하나쯤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관 주도가 맞는가, 자, 지역 주도가 맞는가 이런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손영진 팀장님한테 질문 주신 항목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답변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그 관주도 또는 지역 주민 주도보다는 그 조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재단화가 되고 있는데 그 재단도 사실 완전 민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관의 철저한 그 견제와 내지는 이제 통제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아직 70~80%의 축제들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저희 세계축제협회 조직에서도 축제산업법이라는 것들을 발의해서 축제를 산업으로서 접근하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아무래도 별도의 전문적 조직 재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재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장료도 축제에서 받고 또 후원도 받고 지금은 이제 관주도로 가면 이 기부금 모집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기금을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축제 예산에서 중요한 것이 입장료와 이 후원 부분이 향후에는 더 많이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어떤 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돈이 독립해야지 콘텐츠 독립이라든가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의 방향성은 점점점 그런 이제 독립법인 그리고 수익성, 스폰서십 이런 부분이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 더욱더 이렇게 높여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토론이 끝났는데요. 손 팀장님과 또 최 교수님 입장은 아무래도 그 축제는 민간 주도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재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에는 그 재단 설립된 데가 10단위는 있습니다. 군단위는 지금 이제 진천에서 얼마 전에 진천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나머지 군 지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동이 영동이 지금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지자체의 그 재정력과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뭐 아마 4차 재단 설립도 이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는 이제 우리 신현선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문화원이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앞전에 우리 손영진 팀장님 또 최상일 교수님, 중원대 김도영 교수님이 다들 좋으신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사안 몇 가지만 앞전에 그 세 분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부분만
한두 가지 좀 여쭤보고 좀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 토론회를 한번 했을 때, 제가 이제 아이템을 얻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와서는 뭐 별다른 말을 못하고 갔지만, 아이템을 얻은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게,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을 하고 1년 차가 될 거다. 1년쯤이 될 텐데, 그때쯤에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보자.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저희 그 본주에다가 특집 기사로 한번 2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획 기사로.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장 가까운 예로 연풍역이랑 문경역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좀 안타깝다고 보면은, 연풍역은 그냥 간이역 정도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문경역은 그 반면에, 상당히,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연풍역 규모나 문경역 규모나 똑같은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문경역에서 문경 읍내까지 진입하는 도로 구조가 계산이랑 연풍이랑은 다른 부분이고, 또 연풍은 연풍역에서 연풍 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 거리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어떤 시내버스가 말고는 이동수단이 없다는 거, 그 차이가 이제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 이용객들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제가 그 철도공사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보니까, 연풍역은 1년 동안에 약 한 14,000명, 그러니까 일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오고요. 문경역은 연간 약 14만 5천 명. 그게 이제 하루로 따졌을 때 약 500명, 550명 사이가 이제 승하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문경은 문경시에서, 문경시청이 있는 정촌에서 일관문이 있는 문경읍까지 거리는 불과 한 25k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문경시에서는 축제를 사과축제나 도자기 축제, 오미자 축제 이런 거를 대부분이 보면은 일관문 광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면 축제를 하면 한 일주일씩, 열흘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차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평소에도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축제 때는 더 많이 몰리니까, 문경시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일관문 들어간 입구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또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완공 상태로 돼 있던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연풍 우리 계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고, 당장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교통이 이용이 좀 용이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요. 제가 20년 전에 계산으로 발령받아 와서 딱 이제 지금 20년 차가 되면서 이제 계산에 정착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계산이 다른 것보다도 도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계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을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잘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축제가 됐던,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가 됐던 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아이템만 좋고 프로그램만 용이하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걸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사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년 전에 연풍에, 그러니까 연풍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어느 지사님이 소위 말하는 사관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풍 일대를 제가 한 3개월 가까이를 해주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건수 소장님한테 자료도 자문을 많이 받았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물려주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충북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관문을 실현을 하질 못했고, 자료를 제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속에는 이제 사관문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관문을 이용을 해서 연풍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축제를,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이 역사 인물 축제를
좀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그게는 이제 다른 김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부를 했던 김대근 신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영풍 상그린 호텔인가 정상에 보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쉬어갔다는 바위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계산군에서 그렇게 해놨고,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게다 이제 전부 다 접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료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야 뭐지 이게 아니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제목을 붙여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그게 보니까 10년 주기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데 10년 이전에 다시 한번 비용을 내고 연장을 하면 된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풍이 아닌 계산 관내에도 어떤 테마를 설정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좀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도 우리 손영진 팀장님 또 최상규 교수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좀 더 확신감이 생기고 그렇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추가로 드려보고요. 이제 현실적인 거라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너무 값진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제가 최상규 교수님한테 이제 한번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읍면에서 역사인물들이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역사인물들을 문화축제로 연결하려면은 선정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을 토대로 했을 때 시기와 장소를 어디에서 할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도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장소를 선택을 하고 시기를 같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도냐 간이 주도냐, 이거나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김도환 교수님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건 제가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중에서 계산해서 이제 이 3대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쭉 봄, 여름, 겨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본다면은 프로그램 중에 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이, 그러니까 몇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실가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티타임이라도 가질 때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언을 해주긴 해주는데, 아까 손영진 팀장님 말씀처럼 담당 직원한테 조언을 해주되 그 직원이 인사가 나서 자리를 옮겨가면은 후임자가 오면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더 교수님한테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금산 인삼축제인가 거기랑 그 다음에 봉평에 있는 효성 문학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문학제를 제가 다녀봤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거는 주차 정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시내에서 입구를 진입을 했을 때 차량이 밀리지 않고 다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또 주차장에 주차라고 하면은 카트를 금산 축제는 카트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수송을 해주고, 또 봉평에는 보니까 안내요원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은 그 행사장까지는 3-4km 반경을 이미 관광객들이 걸어서 메밀꽃을 즐기고 추억을 담아온다는 그런, 그게 이미 딱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성이나 뭐 괴산이나 전평 이런 데 보면은 축제를 할 때 보면 항상 차량 때문에
차량 주차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데 그 차량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홍성에서 어떻게 좀 해소하고 있는지 그걸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신국장님 그 질문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 교수님이 앞부분 두 가지죠. 그 짧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간추려서 간략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어떤 역사인물을 선정하고 그 시기와 장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선정 시에 제가 발표한 29페이지 그 역사인물 제역 축제 개발시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 많이 일단 있어야 됐고 하드웨어적 자산 또 그 어떤 그 이슈의 어떤 반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7, 8가지 지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경쟁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탄생 시기라든가 주요 사건이 있던 시기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자연스럽게 시기가 나오고 장소도 그런 어떤 국가유산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생가 이런 자산이 있는 곳과 연관된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접근성이 이렇게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3대 축제, 계산의 3대 축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또 제가 보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기준은 이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프로그램의 존속은 사실 그것이 이 축제의 테마를 반영한 프로그램인가 그러면서 대중적인 반응이 리액션이 바로바로 오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평가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 중무대 보면 사람 많이 오고 인기 좋지만 그게 주제 반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표를 잘 반영하는 것들을 생존을 시키고 또 킬러 콘텐츠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팀장님이 마지막 질문 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차 문제는 어느 축제장이든 항상 가장 큰 이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축제 장소가 어디서 개최하냐에 따라서 주차에 대한 그 계획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 중심에서 개최를 하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축제 기간에 그 중심부를 이제 통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군청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를 통제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임시 주차장 부분을 만들어서 셔틀을 운영한다는 게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공지를 해야 이분들이 이 인근까지 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사전에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도로는 또 일반 통행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우회도를 할 건지 대형 버스는 어디에서 하차하고 어디를 돌릴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그 도로 사정에 맞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분도 축제 장소가 만약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면 그 도로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토론에 대한 또 주제 발표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박청석에서의 어떤 그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는데, 먼저 그 우리 그 충민사 이름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 원장님께서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우선 먼저 좋은 이런 그 문화축제 개발 방안을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계산군 관계자분들이 와 계신가요? 뭐 문화관광과나 아니면은 축제 추진 그 공무원들이 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가셨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발제를 해도 그리고 손영진 부장님이나 또는 최상규 교수님이 좋은 안을 내고 우리 문화원에서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함에도 자리를 같이 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또 지금 이미 홍성군에서는 십몇 년이나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그거를 저희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홍성군에 못지않는 인물이나 그런 콘텐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아까 홍성군만 자랑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금 다양하게 말씀하신 환경인데 그런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축제가 어느 정도 과중에 간 뒤에 뭐 법인화를 한다든지 협동화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풍의 단원 김웅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즉 이주실록 기록을 가지고서 단원구에서는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서는 장만 한 줄 가지고서는 단원구청을 만들고 엄청난 콘텐츠화를 했는데 이주실록에 단원 기봉도가 괴산을 온 거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를 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타깝다. 특히 문화자청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국립박물관장으로 있는 용준 장관께서 괴산구는 단원만 마케팅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상기하고 그 밖에도 뭐 김시민이라든지 또는 진주성 전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끈 이광학 장군이라든지 2등 공신, 3등 공신이 존재하고 있는 데가 괴산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군민 동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까 잠깐 김도환 교수님이 언급하신 자연이나 무형의 자산도 가지고 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다 괴산에. 왜냐하면은 저 한평에서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아가지고도 대박을 터뜨리는 축제를 했는데 향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도 또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의 정지용 그 문화 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괴산도 똑같이 월북 작가이신 홍명희 선생님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인물 평가가 다르니까 그런 거를 좀 학술적이나 교수님 차원에서 해결을 지어주면은 그 축제가 더 발전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 겸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질문이냐면요. 정지용 문학제를 하고 있고 우리도 홍명희 문학제를 하는데 정지용 문학제는 축제로 활성화가 됐고 우리 괴산은 홍명이라는 인물이 월북 작가고 민족적인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이거를 중간 역할을 교수진에서 해줘가지고 좀 해줄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때가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거를 좀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나 최 교수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최 교수님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관련 전공이 있으시고 문학과 역사를 하신 교수님들이 접근해서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영혼 가지고 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까 김동완 교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홍명희 선생이든 김홍도든 뭐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이 지역 대학과 예산이 있으세요. 지금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군하고 대학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풀어갈 해법이 있다. 그래서 김도환 교수님 뒷다리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풀어가면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 한 2, 3년 전에 그 최태환 지회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계산의 문학인들하고 청주의 문학인들이랑 한테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최태환 지회장님이 생존해 계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홍명희를 부각하지 말고 공가사를 먼저 부각을 해주라.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훈단체의 자리 보존을 먼저 인정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시발점으로 해갖고 토론을 했을 때, 그, 청주 작가들, 또 계산의 문인협회들 모여서 재울 때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그 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까지 돌출이 됐나 하면은, 그 보훈단체에서 홍명희라는 이름을 빼고, 임꺽정 문학자가 됐든, 뭐 걱정 문화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용인하겠다. 그 대신 우리 자리를 보존해달라. 그렇게까지 한번 그 합의를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계산인제 문인협회에서 그걸 좀 바톤을 받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어갔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고 말았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신국장님 마무리 되신 거죠? 네. 예. 벽돌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그 역사인물 축제 때 뭐라고 할까 검토해야 될 부분 중에 분쟁 요소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도 개성문화원에서도 역사인물 축제를 하면서도 상당히 벽돌 홍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김호수 회장님 짧게 의견입니까 질문입니까? 약간의 설명도 필요하고. 아니 짧게 좀 간추려서 좀. 여기 오신 분들도 이해를 좀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대산문화재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도부터 시작해서 23회까지 갔었어요. 그때 할 때 충북 도내에서 가장 잘한 축제가 어디냐? 대산 문화축제로다가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회의 때 대상군수가 가서 도지사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시군에서 문화재를 배우려면 대상군 가서 배워라. 이렇게까지 얘기됐어요. 그래서 그때 잘했던 게 뭐냐면 가장행렬이나 또 농악경연, 뭐 민속관계를 여러 가지 잘했고 또 농악놀이도 잘했고 특히 그때 한번 시도를 한 게 그때는 전통문화 계승받들어 소지가 한복을 한번 입고 나오자 전체 이래서 했는데 그것도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 콘텐츠를 한다든가 뭘 할 때 한복을 입고 나오는 데에 대해서 또 고추축제나 뭐 할 때 뭐 이런 한복을 입고 나오는 분에 대해서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민간 주도냐 간 주도냐 이렇게 쓰는데 쉽게 말하면 관에서는 돈만 지원해주고 또 실행은 밀어서 해주고 이렇게 계산축제 추진위에서도 이렇게 나가도록 또 군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군에서 돈만 주면 지원해주고 민간 사회단체에서 주관할 때는 실행을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군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관여하지 말고 돈만 주고 실행은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계산의 인물, 오늘 그 역사 인물 뭐 활용한 문화축제인데 계산의 인물을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제가 그 중원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장을 11년 했어요. 하면서 인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쭉 있던 걸 계산 군지에 좀 나와 있던 걸 또 생각록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 때나 그 계산 인물지를 제가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되고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김신민 장군, 또 이광학 장군, 김시학 장군, 또 경술국치 때 그 홍범식 군수, 3.1운동 대표이신 그 권능진 그 3.1운동 대표 이런 분들 했고 또 우리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한 번 했었는데 이런 대행 행사도 했으면 좋겠다. 그때 한 2,000명 모여서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이래서 끝내지 않고 다행히 소수면에서 그 매년 하고 있어요. 노인에서 주변에서. 그것도 우리가 좀 관여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세계 최초의 아동교과서인 동문선수 관계를 그 박세ම් 선생님이 있고 현존 최고의 그 유학에 쓴 양화력 관계를 이문건 씨가 있고 또 책을 많이 최고로 많이 읽은 그 백곡 김득신 그 서당이 계산에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임극정의 작가 홍명희 등등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 하고 또 계산에는 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승을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많아요. 또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가 또 정인지 선생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많았어요. 정호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지난 그 일회 계산문화장에서 할 때 인물로 한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을 한번 부각해서 해보려고 했고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그걸 실행치 못하고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계산문화장제로 가서 이런 게 나가서 한 건데 약간 그 여기 오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로 그 방청석의 그 질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신 거는 문화원에 따로 별도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거의 한 3시간 경과가 됐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또 이게 따뜻한 의자에 앉으셔서 불편하게 이게 저희 그 세미나를 지켜봐 주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역사인물 축제를 추진하는 우리 기성 문화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한 그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3회 계산학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